네, 경제인사이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점 전해드립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울 때도 있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 찾았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사실 여러 번 이런 일이 있는데 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죠. 네. 특히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물건을 그냥 놓고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예.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중교통 중에서 이제 버스에 놓고 내렸을 때가 있죠. 네. 그때는 아무래도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이제 종점에 들어왔을 때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달라고 자신 연락처를 남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서울 같으면 다산 콜센터라고 여기다 전화를 걸면 버스 회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또 지역 같으면 각 지역 운송조합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검색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면 그 버스 회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가 있죠. 네. 지하철은 만약에 칸 번호를 알게 될 경우 말이죠. 알고 있다면. 예, 알고 네. 있다면. 그리고 또 내린 어떤 시간 네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바로 바로 그 영무실로 네. 달려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네. 그러면은 영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다음 칸에서 또는 다다음 칸에서 직접 찾아가서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역에서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면 지하철 유실물 센터라고 있어요. 네. 지하철 유실물 센터가 있는데 1, 2호선 같은 경우는 시청에 있고 3, 4호선 같은 경우는 충무로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5호선과 8호선은 왕십리에 있고 6호선과 7호선은 태릉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직접 이 지하철 유실물 센터를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 전화를 해본다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죠. 네, 방금 말씀해주신 역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될 것 예, 같군요. 예. 특히 이제 물건을 가장 많이 놓고 내리는 게 아무래도 택시일 것 같은데요. 네. 택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택시는 이제 택시 운전사한테 결국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택시 운전사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 만약에 이제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말이죠. 네. 티모니 택시 고객센터 같으면 1644-1188입니다. 네. 1644-1188 여기다 이제 전화를 걸고 카드 번호를 입력한다든지 하면 네. 결국 이제 그 택시회사 연락처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택시회사를 통해서 운전기사의 전화번호를 안 다음에 네. 운전기사에 전화를 걸면 되겠죠. 네. 그러다 하면 이제 또 만약에 법인 택시가 아니고 개인 택시라고 한다면 개인 택시 고객 만족센터라고 있습니다. 따로 있군요. 예, 1544-7771, 1544-7771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를 통해서 그 택시 운전사의 전화번호를 안 다음에 네. 전화를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이 대중교통 말이죠. 버스든 지하철이든 택시든 간에 이 통합 포털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스트 112라고 하는 거거든요. 로스트 112요. 예, 로스트 네. 112. 네. 그래서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입니다. 네. 여기서 모두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자신의 물건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네. 여기다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신고. 그래서 로스트 112를 알아두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군요. 특히 이제 요즘에 택시에 휴대전화 놓고 내리는 분들 많잖아요. 네. 보통 택시 기사분이 직접 와서 가져다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때 참 어려운 게 감사의 표시로 얼마를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적당한 선이 있나요? 결국은 뭐 당사자 간의 합의의 문제죠. 네. 그래서 얼마를 드려야 되겠습니까라든지 또 얼마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주유비 같은 거 또 기름값 말이죠. 네. 그다음에 또 기회비용 뭐 이런 네.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보통은 같은 지역 내라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얘기하기도 하고 네. 또 뭐 미터기를 찍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네. 그 택시 요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요. 판례가 이제 인정한 걸 보면은 네. 결국은 주유비라든지 내지는 뭐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 정도를 네.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택시 운전사가 영업을 못한 비용, 네. 뭐 1시간 정도 오느냐고 손해를 봤다 그러면 택시 운전사가 1시간에 벌 수 있는 돈, 네. 이 정도는 아마 판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보상금 못 주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에 택시기사도
그럼 나도 물건 안 줄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유실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해서 네. 형사법적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을 돌려주고 나서 다시 이제 그러면 유실물법에 따라서 5 내지 20% 정도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따로 이제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길 가다 지갑을 줍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경찰에 신고했는데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운 사람께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습득물은 이제 공고를 하고 나서요,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네. 그 습득자가 결국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다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경찰서에 습득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요. 신고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자신이 갖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자신이 이제 처음에 신고할 때 사실은 근데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거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소유권을 갖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네. 또 이제 찾아와야 됩니다.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말이죠. 그렇군요. 이 주인이 나타나면 보통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때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5 내지 20%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죠. 네. 그 정도는 이제 법원에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내지 20%라는 것은 이제 그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네. 어떤 경우는 20%, 어떤 경우는 5%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경찰에 일주일 이내에 습득일로부터 신고를 했을 때만 이것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5 내지 20%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고 신고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있겠죠. 물건을 찾아줬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고장났다, 지갑에 돈이 없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요, 바로 경찰관서라든지 뭐 지구대라든지 바로 직접 갖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직접 가면은 거기에 습득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것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만약 이것을 그때 바로바로 연락을 하지 않으면 또 뭐 한참 갖고 있다가 주게 되면 의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갑을 줬는데 거기 뭐 돈이 있었다. 뭐 그러면 그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그 입증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입증을 못한다면 이제 문제는 없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의심을 피하려면 바로 신고를 하고 경찰관서에 갖다 주는 것이 좋겠죠. 입증 책임은 원래 주인에게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겠군요.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